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6월 1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비가 좀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 서울 경기권은 일단 비가 좀 그치고 그래도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가 그쳐서 그런지 차도 안 막히고 좀 원활한 출근길이 되었네요. 네. 금요일 오전에는 항상 출근 늦어질까 아슬아슬한데 오늘은 곱게 출근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우리 수달 팬분들도 직장에 그리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자, 증시도 좋은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어제 한국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우리가 염려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이라던가 옵션 자금을 좀 많이 넣은 걸로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속칭해서 외국인의 순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번 만기물에서는 이제 4301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그래서 4.0포인트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선물 시장으로 강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리고 현물 시장도 어느 정도 받치면서 이렇게 코스피 하락을 막아주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돈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 치솟는 굉장히 멋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랐다가 막판에 조금 밀렸다가 회복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가 흐름 같은 경우는 만기 날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염려하던 이슈 중에 하나는 잘 마무리가 됐고, 남아있던 게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 이제 소비 지표들, 이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로 남아 있었는데 시장이 우려하던 방향으로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오히려 증시는 좋은 반응을 했습니다. 네, 유럽장은 오히려 좀 파란 녀석들도 많고 약세의 흐름을 보인 반면에 미국장이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치자면 오늘 새벽 1시 하고 밤 12시 넘어서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다음에 오히려 우려했던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종식을 시키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는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방을 보고 달리는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구간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오늘 이제 만기 이후에 첫 거래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자금 흐름 어느 방향 보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다음 주 FOMC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 인사들의 연설,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사리면서 지켜보되 너무 염려는 할 필요는 없겠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어제 있었던 뉴스 부분과 우리가 다음 주까지 원래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조금 너무 염려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로 바뀌는 데서 우리가 어떤 중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시장이 어떤 재밌는 반응이 나왔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대신에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중요한 경제 관련 일정들이 이렇게 쭉 정리된 것 중에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네. 어제 가장 키워드가 됐던,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꼽혔던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발표였습니다. 보통 이제 뉴스에서는 CPI라고 다뤄서 CPI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느끼신 경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C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보는 게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테이퍼링 기조로 돌아돌면서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시장의 공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지표를 굉장히 좀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빨갛게 나왔다는 거는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구나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표가 나온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정확히 들여다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뛰어올랐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른 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의 13년 만에 나온 갱신이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염려가 켜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좀 더 이제 산업재라든가 이런 걸 빼고, 그리고 실제 소비자 물가에 집중이 되는 이런 지표로 이제 꼽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오름폭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오름폭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내용이었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재밌는 거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부분인데, 이 흐름을 정직하게 그러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하고 테이퍼링으로 가게 될 테니까 우리 이제 증시 위험하지, 도망쳐라는 분위기가 잠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장이라던가 이런 해외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아주 지옥 같은 아래 위로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시가 넘어서부터 이제 상방 레이스가 시작되게 됐는데, 그 생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뭐 JP 모건이라든가 주요 이제 경제 시장에서 좀 방귀 좀 키는 이제 애널리스트성 집단들이 그런 레포트를 많이 냈어요.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지금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와중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 경제 활동 성과보다 소비가 좀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거는 연준이 말했던 일시적인 현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제 이런 견해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연준이 얘기했던 예상치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 연준에서는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테이퍼링을 바로 시작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놨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도하고 난 투자를 더 해도 되겠다라는 심리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증시에서도 그런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이런 재미있는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키워드가 될 때 한참 매일 들여다봤던 게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부분인데, 자, 일봉으로 해서 쭉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치솟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었던 3월부터 5월까지 보게 됐을 때는, 이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국채 금리가 치솟았었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좀 임팩트 있는 꺾임이 나왔습니다. 이번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키워드가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치솟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가 빠지면서, 그리고 증시는 윗방향을 보면서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시장 심리가 안도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도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증시만 상방을 보고 채권 금리는 오히려 같이 따라 올라오고 이러면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포지션에 있는 이런 투자 자산들이 정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지금은 전체적으로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좀 더 강하게 보고 있구나. 적어도 다음 주 FOMC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 예상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안도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시장 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쁜 방향으로 변한다던가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다음 주 FOMC까지는 안도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큰 염려까지는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이제 다시 14,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이제 종가를 기록하고 다시금 이제 모든 미국의 3대 지수도 고가 랠리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니까 한국장, 아시아장 오늘도 바통 잘 받아서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되길 개인적으로 소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